안녕하십니까, 필름밍의 KBG입니다. 우리들은 재미난 영화, 영상들 혹은 애니메이션을 접하기 위해 사이트에 들어가죠. 네, 그런 사이트 말입니다. 물론 필름밍은 굿 다운로드를 권장합니다. 근데 흔히 그런 사이트에서 고전 영화, 고전 명작 영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감동적인 영화로 또 TV 채널에서 간간히 나왔던 영화 중 하나이기도 하며, 미국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 IMDb 탑 250위 중 대부와 신들러 리스트 등의 영화들을 당당히 제치고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개 부분을 노미네이트로 경쟁했으나 포레스트 검프, 펄프 픽션과의 경쟁에 밀려 단 하나의 상도 수상하지 못했던 비운의 영화이기도 하죠. 네, 오늘은 쇼생크 탈출입니다. 본편은 스포일러가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팀 로빈슨이 맡은 앤디 듀프레인이 누명을 쓰고 쇼생크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영화는 교도소 속의 앤디의 일상과 생활을 레드의 시각으로 담아내고 있죠. 플롯이 이렇듯 전반적인 영화상의 거의 모든 내용을 관찰자 시점으로 전달해줍니다. 실패냐 성공이냐, 억압이냐 자유냐, 수능이냐 반항이냐로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건들로 하여금 가려져 있으나 이 영화는 중추적으로 3번의 레드의 가석방 심사로 극은 진행됩니다. 첫 번째 심사에서 레드는 무조건적으로 나는 잘못이 많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심사에선 회개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심사에선 자신의 느낌과 심정을 쏟아내고 늙은 자신만 남았다고 한탄합니다. 레드라는 캐릭터의 입체성과 심경 변화를 잘 알 수 있으며 영화의 화두, 주제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화두와 주제의 측면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은 크게 보면 두 명입니다. 앤디 듀프레인과 엘리건 레드로 말이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3명이라고 두고 싶어요. 브룩스를 추가해서 말이죠. 팀 로빈슨이 연기한 앤디 듀프레인은 은행원 간부 출신으로 간통한 아내를 죽인 누명을 받고 쇼생크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눈에 봐도 부자처럼 보입니다. 쇼생크라는 교도소 안에서도 말이죠. 항상 머리는 5대5 가르마에 모든 단추가 잠겨 있으며 모든 죄수들이 입는 똑같은 옷 또한 깔끔하며 깨끗합니다. 앤디가 쇼생크에 처음 들어왔을 때 레드는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또한 영화를 실용 무표정과 침묵으로 일관해 관객들은 물론 이거와 그의 가장 절친한 레드 역시 도통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모건 프리먼이 연기한 엘리건 레드는 젊은 시절의 잘못으로 인해 쇼생크에 들어간 죄수입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모든 물건을 갖다 줄 수 있는 능력자이자 끊임없이 앤디의 생각들을 추측해 관객들에게 열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의 관찰자로 일관합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앤디의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추론하고 되묻죠. 앤디의 생각은 무엇일까?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직접적이게 말입니다. 그리고 모건 프리먼은 팀 로빈슨보다 다양한 얼굴의 표정으로 연기에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브룩스입니다. 브룩스는 이 영화의 단면적으로는 큰 부분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았을 땐 영화에서 가장 큰 부분 중 한 부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교도소에서 길들여진 사람이란 뜻으로 말이죠.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브룩스는 가석방 심사에서 합격이 되고 자신이 애지중지 키우며 친구와 다름없었던 까마귀 제이크를 창살 밖으로 날려보내줍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 쇼생크에서 함께 억압당해왔던 시절의 친구 제이크를 잊지 못합니다. 마치 캐스트어웨이의 척과 윌슨의 관계를 연상시키기도 하죠. 앤디는 성공과 반항, 자유의 대명사라면 브룩스는 그와 반대로 실패와 수능, 억압의 대명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드는 뭘까요? 쇼생크 탈출에서는 음악적 부분이 그리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관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선에 있어 큰 역할을 해주죠. 개인적으로 영화 중반부에 등장하는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이중창 저녁바람은 부드럽게 불고라는 곡이 강렬하죠. 이 곡은 치고받고 싸우지도 누군가를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한 충격적인 장면도 아니며 심지어 이 곡이 나오는 길이는 3분 남짓에 불과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내리 속에 꽂혀져 있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봤을 땐 프리즌 영화의 영원한 주제인 자유의 메시지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궁금해서 가사의 내용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메시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더군요. 오히려 백작을 유혹하는 짧은 노래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곳인 쇼생크에서 자유로운 자유인 행세를 하는 앤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음악으로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존엄의 회복이라고 할까요? 아마 결말의 작은 복선이자 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앞서 쇼생크 탈출의 특징에 관해 여러 말들은 나열했습니다만 뭐니뭐니해도 이 영화의 대표적인 기술적 특징은 나레이션의 사용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꽤 많은 영화들에서 나레이션을 사용합니다. 인물의 고독이나 회상, 생각 정리 등을 할 때 손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강점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관객들이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까지 침해하며 설명해 주거든요. 때문에 관객들은 흥미를 빠르게 잃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스포일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생크 탈출의 나레이션은 개인적으로 영화의 강점이 되는 나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 시점이 아닌 관찰자 시점으로 그걸 진행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외에도 나레이션의 전달 방법은 많습니다만 쇼생크 탈출에서 보여준 전달 방법은 앤디와 브룩스가 담아내지 못했던 마음과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레드가 해석해 준다는 것이죠. 이 전달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나레이션을 통해 결국 영화가 말해주고자 하는 지향점을 가리켜주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프리즌 영화들에서 감옥은 반드시 벗어나야 할 곳이란 존재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기에 세상 모든 감옥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길 마련이죠. 그렇기에 영화의 화두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당신은 남을 것입니까? 나아갈 것입니까? 실패와 수능, 억압인지 성공과 반항, 자유인지 그리고 앤디의 삶인가요? 브룩스의 삶인가요? 라고 제시만 해줄 뿐이죠. 영화상으로 보나 현실로 보나 양쪽 모두 득과 실이 극명하게 있습니다. 레드가 앤디의 삶과 브룩스의 삶을 보고 한쪽만 선택했을 뿐이죠. 지극히 개인적으로 설명해보자면 결국 영화상 무언가를 선택하는 사람은 레드이고 레드는 즉 관객들이 되는 것이겠죠. 결국에 관객들에게 삶을 선택해보아라 라고 해석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영화 쇼생크 탈출을 제멋대로 정리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필밍의 KBG였습니다. 감사합니다.